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능일이네요. 수능 공부를 아들한테 왜 시킵니까? 자, 그거 생각해 봅시다. 대학교 가려고 시키죠.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교는 좋은 회사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회사는 왜 가냐? 보통 좋은 회사라면 돈 많이 버는 회사죠. 아니면 안정적인 회사나.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게 있습니다. 자, 누가 책을 보내주더라고요. 자,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요겁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위해 일하고 있죠. 조금 돈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월급 올라갔다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지 알면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놀면서 살 수 있고 남들 도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경제적 자유도 얻을 수 있고요. 자, 일단 수능 잘 치면 쥐꼬리만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자,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환상에 매달리고 3주밖에 안 되는 연차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4, 50년 일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연금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틀에 갇혀서 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투자를 해서 돈을 얻어야 되죠. 인터넷에는 잘못된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다행히 요즘에 제 구독자가 늘고 있는데 저하고 하면 여러분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거예요. 그 결과는 수익으로 나타날 겁니다. 제 구독자가 늘고 있는 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주위에 괜찮은 사람한테는 제 유튜브를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별로다 별로. 안 좋은 사람한테는 제 유튜브를 말하지 마세요. 안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건 별로잖아요. 자, 오늘은 일진 머티리얼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간단하게 끝낼 생각이거든요. 일진 머티리얼즈 추천한 이유는 내년에 실적이 늘어날 예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늘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오른다 했죠? 주가는 언제 오르냐? 실적이 올랐다고 주가가 안 오릅니다. 미리 오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발견하면 올라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시간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는 동박이란 걸 생산합니다. 자, 이런 거 동박이죠. 준비를 이렇게 막 깔끔하게 못해도 그냥 의사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동박 이런 거 만듭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동박을 만들고 있지만 여기 매출 비중 보면 18년부터 19년, 20년 보이죠? 일렉포일 요게 이제 뭐 90% 이상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자제품이나 뭐 2차전지 배터리 이런 쪽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소재 부품. 소재는 좋아요. 소재는 꾸준한 소모가 되죠. 그래서 좋습니다. 소재주는. 자, 그리고 저희는 내년 실적 상승을 예상하는데 그거는 왜냐면 2차전지 쪽으로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사는 삼성 SDI, LG화학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매출이 늘어날 걸 예상하려면 삼성하고 LG 요런 자, 고객사가 증설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일진 머티리얼즈도 매출이 늘어나겠죠. 삼성하고 LG화학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거는 밑에서 이야기 드릴게요. 리튬 2차 전지용으로 이거는 뭐 일렉포일 여기 2차 전지를 쓰고 있고요. 자, 시장 점유율도 있습니다. 동박 일진 머티리얼즈 우리나라 1위에요. 그리고 SK 여기서 이 두 개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1등은 일진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 3분기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아졌습니다. 올해 20년 3분기 구리 가격이 상승했는데 요거 판가에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4분기부터 적용되면 이제 실적이 돌아오겠죠. 그리고 회사가 망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거를 재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회사들은 왜 망합니까? 회사가 왜 망한다 생각합니까? 단기 부채 때문입니다. 단기 부채가 있는데 단기 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그거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알 수 있는 그 재무제표 항목이 있거든요. 그게 유동비율, 당좌비율 이런 거예요. 유동비율은 이제 뭐 이게 그냥 100으로 보면 당좌비율은 현금이에요. 현금이 이 140이라는 뜻은 간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1년에 100억을 갚아야 되는데 현금이 140억 있다. 이겁니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유동비율은 이제 뭐 땅 요런 거 단기적으로 팔 수 있는 거 합쳐서 하는 건데 어쨌든 당좌 비율 100% 넘으면 되거든요. 제조업 기준. 당좌 유동 비율 100%다 넘지요. 아주 안정합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건전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이 회사는 capacity
매출 1입니다. 그리고 규모나 매출이 전부 1이고요. 그 다음에 자, 삼성하고 LG 고객사가 커패시티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죠. 그 밑에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3분기에 판가 적용을 못해서 수익성 악화됐지만 4분기부터 이제 판가 적용을 제대로 하겠죠. 그러면 수익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진 머티리얼 경쟁 요소는 자, 이번에 우리나라 1등이고요. 그리고 21년부터 동박 수요가 20년 대비 올해 대비 96.3%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동박 생산 능력을 연평균 34%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자, 이번에 떡볶이 예를 많이 들었으니까 피자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피자집을 하는데 피자 화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손님이 너무 많아요. 가동률을 100% 한다 이거죠. 계속 많을 걸 예상됩니다. 그럼 피자 화덕을 2개, 3개 늘리겠죠. 확실한 피자 화덕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확실한 상승이 안 된다. 매출이 상승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큰 리스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짓는 건. 근데 어느 정도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에서는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자, 그 생산 능력 확대가 34% 된다는 겁니다. 밑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연평균 34% 된다는 말은 그만큼 이 회사의 실적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동박 사업은 진입장벽이 아주 높습니다. 요거는 얇고 길게 만드는 게 얇고 길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만드는 게 스킬인데 요게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설비 투자 비용을 이 제품 단가에 적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단가가 높아지겠죠. 기존에 공장이 있는 회사하고 단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입 장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진 좋다 이겁니다. 자, 올해 중국병 때문에 공장 가동이 지연돼서 매출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회복될 전망이고요. 자, 오늘 짧게 한 됐죠? 자, 증설 계획은 자 19년부터 이렇게 매년 이렇게 늘린다. 19년부터 하면 뭐 한 3, 4년 만에 2배 정도 늘리는 겁니다. 엄청난 증설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는 공장을 말레이시아에 짓고 있거든요. 원재료는 전력비하고 인건비가 아주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를 하면 50% 정도 국내 대비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많이 짓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동박 수급 분석해 보니까 갈수록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겁니다. 자, 요게 SNE 리서치에서 만든 건데요. 올해 20년이죠. 여기서부터 25년. 자, 5년 남았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41%씩 동박 수요가 높아질 걸 예상합니다. 자, 내년에 뭐 2배 늘죠. 이렇게 하면 5배, 6배입니다. 이거는 기업 분석할 때 탑다운 방식도 있고 바람업 방식도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산업 동향을 보고 기업의 매출을 증가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탑다운 방식인데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생산량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예요. 18년부터 계속 늘리고 있죠.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자, 여기뿐만 아니라 경쟁사도 전부 다 늘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돋보이는 게 일진 머티리얼즈. 자, 과감하게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 가동 스케줄도 있는데요. 공장을 짓고 나면 가동 시작하면 바로 매출로 일어날 것 같지만 초반에는 문제가 많아요. 공장 짓고 나면 뭐 고장 날 수도 있고 제품 문제가 수율도 안 맞을 수 있고. 그래 초반에부터 이렇게 바로 매출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앞으로 이 매출이 가동률이 높아지면 매출 상승은 정해져 있다. 자, 이겁니다. 자, 아까 위하고 마찬가지 맥락으로 배터리 시장 전망 보세요. 20년부터 자 30년까지 10배 넘게 성장할 겁니다. 이런 산업은 테마가 아니고 큰 산업의 혁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전망도 CAGR 연평균 성장률 이것도 엄청 높죠. 이래서 이런 수요에 맞춰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적 상승 전망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거 공장 증설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박을 안 쓰는 우려가 있는데요. 동박을 안 쓰는 배터리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이런 이야기 볼까요? 그리핀이라는 신소재 이야기를 엄청 옛날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사용이 안 되고 있죠. 대중화가 안 되고 있죠.
그냥 상상에 있는 그런 물건이 이렇게 개발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 동박을 사용하고 있죠. 만약에 새로운 물질을 쓴다 해도 이게 안정화 단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미래는 안 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 주가가 상승하겠죠. 이거를 이런 팩트를 보셔야 됩니다. 배터리 산업은 자, 이게 배터리 산업이 왜 늘어날 거냐? 여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파리 기후 협정 있죠. 요것 때문에 CO2 배출 규제 때문입니다. 여기서 유럽에서는 이제 환경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에서는 무조건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판매율이 저조하면 친환경 자동차 페널티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앞다퉈서 전부 다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늘어나고 있는 거죠. 유럽에도 그래서 20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친환경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 거다. 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구량하고 서플라이가 있는데 서플라이가 좀 앞서다가 요구량을 충족 못 시키고 있죠. 앞으로 지금 2차전지 배터리 자동차 완성업체들이 지금 배터리를 못 구해서 제작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요구량이 되게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이런 기조로 일진 머티리얼즈 매출이 상승한다 본 겁니다. 미국도 그동안 트럼프 할아버지가 뭐 그냥 이기적으로 그냥 환경 신경 안 쓰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 자기는 죽으면 되니까요. 근데 밑에 사람들은 어린이들은 자, 그 환경 타격을 그대로 받겠죠. 비이성적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 할아버지가 당선됐어요.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를 위해 뭐 친환경 정책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미국에서도 2차전지 수요가 늘어날 거죠. 중국도 되게 큰 시장입니다. 근데 보조금을 안 주고 시작했죠. 작년 올해까지 안 주다가 내년부터 다시 이 중국의 환경 문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년부터 이제 규제 완화하고 좀 더 장려한다. 이런 리서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20년부터 이렇게 늘어나는 이만큼 우리가 일진 머티리얼즈로 이만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기 투자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다 필요 없고, 자, 매출,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매출액 보면 15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중국병 때문에 좀 별로 안 좋지만, 자, 이것도 지금 당장은 볼 필요 없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하고, 미래에 어느 정도 수요가 예상되나, 이걸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도 계속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자, 이번에, 작년 4분기에는 영업이 확 줄었죠. 매출은 그렇게 많이 안 줄었는데 요거는 공장 설비 때문입니다. 여기 자, 공장 설비한다고 일회성 비용이 발생된 거고요. 보시면 이것도 1분기 늘고 있죠. 작년에 4분기 때 공장 설비 때문에 일회성으로 EPS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기저효과 작년에 작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만 해도 훨씬 늘 거예요. 근데 매출까지 늘겠죠. 그럼 훨씬 더 큰 수익이 작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 작년 올해 자, EPS 주당 순이익이 이게 이익이랬죠. 이게 자, 기본적인 사실 아셔야 됩니다. 주가가 오르려면 이 회사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이 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EPS예요. 그냥 단순하게 EPS만 보시면 돼요. 내년에 이렇게 늘 거라고 예상됩니다. 작년에 올해 대비해서 올해는 뭐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안 늘었는데 문제도 있고 아까 판가 적용 못해서요. 구리값은 올랐는데 이제 판가 적용 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60% 정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게 의심되면 자, 여기 배터리 동박 글로벌 수요 전망 이거하고 배터리 뭐 전 세계 이제 사용량 요것만 보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내년에 되면 알겠죠? 내년 되면. 자,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가격 봅시다. 바로 전 라이브로 적으니까요. 46,000원 정도 되네요. 이거 적어 놓을게요. 46,000원. 자, 오늘 12월 3일 46,000원입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하냐? 지금 PR이 40배에요, 40배. 지금 PR 40배. 40배입니다. 자, PR의 의미를 공부하세요, 공부. PR의 의미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고 팔고 하는 분들 PR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꼭 공부하세요. PER이 진짜 뜻을. 낮으면 저평가다, 높으면 고평가다. 이거 아닙니다. PER. 더 공부해보세요. EPS 개념, PER 개념. 자, 공부하시고요. 내년에 1714 되면 우리는 이 PER 목표 PER 35배로 줄 거예요. 내년에 1714. 자, 그러면 내년에 6만원 6만원 목표입니다. 6만원 21년 6만원 목표. 자, 이 금액을 제가 제시할게요. 1차 목표 6만원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당장 안 파셔도 될 겁니다. 왜냐면 자, 이렇게 수요 전망 보이죠? 이거는 여기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들고 계셔 보십시오. 지금 6만원이면 그러면 30% 수익입니다. 자, 30% 얼마나 크냐면 은행 이자 2%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돈 뭐 3% 5% 벌었다 좋아하면서 하지만 한 방에 다 토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30%면 은행 15년 아니면 30년 이익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1년만 있으면 30% 수익입니다. 아시겠죠? 내년에 12월 안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걸로 목표 달성 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35배면 그렇게 보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연평균 아까 CAGR 봤죠? 29%, 30%네. 원래 30% 잡아야 되지만 고평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6만원까지 올 수 있어요. 저는 계속 들고 갈 생각이거든요. 자, 오늘의 결론. 일진 머티리얼즈 내년에 계속 들고 계세요. 언제 오를지는 한 방에 다 오르니까요.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거를 내년 목표로 합니다. 자, 끝.